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 아크 부대의 파병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의 적극적인 해외 파견 활동을 위한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오는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 연장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파병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부대의 파병 연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해부대는 4,400톤급 구축함 한 척과 장병 3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예산 301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아크부대는 150명 이내의 장병을 파견하고 약 79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아덴만을 지키던 연합해군사 전력이 일부 지중해로 전개해 청해부대의 의존도가 높아졌다면서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아크부대의 경우도 중동 지역으로 우리 국민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가 가능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양국 국방협력 증진에 기여한다며 파견 연장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군의 해외 파견 활동에 관한 법률은 UN 평화유지군의 경우 UNPKO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다국적군이나 국방협력 파견 활동은 헌법 외에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지난 2013년 6월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국방위에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11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법안에서는 해외 파병 활동을 다국적군과 국방교류협력, 기타 파견 활동 등으로 분류하고 해외 파견의 기본 원칙과 파견 절차,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권 등을 명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4월까지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격에 걸맞는 평화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이 연평도에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해 우리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23일 5주기를 맞는데요.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묘역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조성됩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민간시설과 군부대를 향해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맞서 연평부대는 K9 자주포 80여 발을 즉각 대응 발사했지만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부대에서 공사 중이던 민간인 2명도 사망했습니다. 당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합동묘역이 국립대전현충원에 새롭게 조성됩니다. 그동안 이들의 묘소가 일반 사병묘역 한가운데에 있어 위치 파악도 쉽지 않고 공간이 협소해 추모식 행사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 조성에 이어 연평도 포격도발 5주기를 앞두고 전사자 묘소를 별도로 조성하게 됨으로써 천안함 사륙용사 묘역과 함께 서해를 수호한 공훈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16일 열리게 될 안장식엔 유가족과 해병대 장병들을 비롯해 고 서정우 하사의 모교 학생들도 참석해 공훈을 기릴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이동하는 수험생들의 수송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서울 주요 지역 9군데에서 수송을 실시하면서 시험에 늦을 뻔한 학생들을 무사히 고사장까지 데려다줬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을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배들의 패기 넘치는 응원과 학부모의 긴장된 표정이 공존하는 수능 고사장 앞. 한 수험생이 헌병대 사이드카에 탑승한 채 학교 정문을 통과합니다. 같은 시각 방배역 앞에서는 헌병대원들이 수험생들의 발이 되어주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이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송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12일 오전 서울 방배역, 남영역, 안국역 등 9개 지역에서 실시됐고 근처 서울고, 상문고, 성심여고 등의 고사장으로 수험생들을 직접 실어 날랐습니다. 이날 호송 지원에는 수방사 헌병대원 40여 명이 투입됐고 차량 2대, 사이드카 20대가 동원됐습니다. 특히 입실 시간인 8시 10분까지 들어가지 못할 위기에 처한 수험생들을 안전하게 고사장까지 데려다준 긴급 수송도 4회 실시했습니다. 군인들이 나라에만 도움을 주는 줄 알았는데 고3 학생들 이렇게
태워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멋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내년에 이런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능대박 화이팅! 수도방위 사령부는 앞으로도 수도 서울을 사수하기 위한 본연의 임무 외에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11일 국방 컨벤션에서 올해 후반기 합동무기체계 소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무기체계 소개회에는 합참의 전력기획 분야 실무자와 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합참 전력기획부장 양병희 소장은 이번 소개회를 통해 업체의 기술 수준과 연구 방향을 확인하고 우리 군이 작전 요구 성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제품을 소개하는 각 업체의 발표를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개회에서 노드루꾸르번과 한화테크원 등 14개 업체의 국내외 방위 산업체는 각 회사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각 제품이 어떻게 군전력 발전에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또 LRG 렉선과 엑스드론, 하나탈리스 등 19개 업체가 장비 전시에 참여해 기동 분야와 화력 분야, 감시정찰 분야 등에서 시험 개발하거나 완성된 제품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3시간여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아주대 홍성표 교수는 이번 세미나 주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홍 교수는 합법적 국제 시스템인 한반도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형태를 두고 봐선 안 된다면서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4자 회담을 추진해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 사령부 김경희 박사는 한반도 정전체제 실태와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유엔군 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는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미나를 꾸준히 마련해 범국민적인 여론선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광복 70년을 기념해 무명 애국자의 삶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UCC 영상 40여 작품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호국철도 영웅 김재현 기관사의 이야기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훈처가 백범 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무명 애국자의 삶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광복 7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국민 제안으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 시대의 호국 정신을 되새기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통합의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공모전은 스토리텔링 영상 UCC 부문과 특별기획 8.15 국민일기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 영상 UCC 공모전은 6.25 전쟁과 민주화 분야 등에서 활동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애국자들의 삶을 알리고자 기획됐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재조명하고 그들의 희생정신과 헌신을 좀 더 공유하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43개 작품이 출품된 영상 UCC 부문에서 6.25 전쟁 당시 미 24사단 딘소장 구출작전 중 목숨을 잃은 호국철도 영웅 김재현 기관사 이야기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렇게 수상까지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무명 애국자들의 삶이 다시 재조명받고 많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공모전이 젊은 세대들에게 국가 유공자의 희생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습니다. 12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오찬 행사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종합 4위의 성적을 달성한 선수단과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국제 모델을 제시한 대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상기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대회 관계자들과 선수단, 자원봉사자, 경호경비작전 장병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알차게 준비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는 등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육군 군수사령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10일 민군융합 물류혁신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학래 육군 군수사령관을 비롯한 군수 분야 관계자, 철도기술연구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는 육군 군수사령부와 철도기술연구원과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군 물류혁신 토대를 구축해 민군 동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군 물류 표준화 공동연구 결과 발표와 토의가 이뤄졌으며 2부에서는 군 물류 이동 추적 체계 고도화 연구와 군 전용 선로 민군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부대는 지난 5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군 물류 표준화 공동 연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김진무 박사의 북한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군 촌모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북한군의 촌모제도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군에 입대하는 거를 초모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그래서 초모를 하는데 보통 그 북한은 3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 이제 4월에 입대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4월에 입대하는데 그때 나이가 한 북한에서는 17살 정도 됩니다. 이제 그로부터 10년 복무, 27살까지 10년 동안 휴가 한 번 없이 그날 그 4월 달에 딱 군대 들어가면은 그로부터 10년 동안 휴가 한 번 없이 복무를 해야 되는 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신체 검사 떨어지면은 다시 이제 병을 치료해서 다시 또 초모를 하기 때문에 1년에 초모가 2번 있다고 그럽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군도 우리 군처럼 신체 검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신체 검사는 언제 받는 겁니까? 예,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받는 모양이에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받는데 그 군에 입대할 학생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다 한꺼번에 몰고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그 이제 시면 시, 군이면 군 이제 구역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2월이나 3월에 아마 신체 검사 합격 통지가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합격된 사람들은 이제 4월에 이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고등학생 때부터면 신체 검사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북한군의 신체 검사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예, 일단 뭐 구역병원에 가서 이제 신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신체 검사 그 자체가 굉장히 엉성합니다. 그러니까 시력 검사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폈다 접었다 뭐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어디 병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게 거의 대부분인데 엑스레이는 그 찍질 않고 피 검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제 왜 피 검사를 하느냐면은 최근에 그 북한에 결핵이 만연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병, 그 전염병이니까 그런 병을 극하기 위해서 이제 피 검사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키인데 북한이 1990년대부터 이제 경제난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 키가 아주 작습니다. 이게 제가 인터뷰한 20대, 30대 초중반까지 키가 한 160을 넘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탈북자들 중에. 굉장히 작은데 최근에 한 150cm 이하가 돼도 군대를 간다.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총보다 크면 군대를 간다. 뭐 이런 식의 왜냐하면 군대 입대할 장병들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장병들이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박사님 그렇다면 입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 각 입대 절차는 그 우리 이제 병무청처럼 그 각 시군에 그 군사동원부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군사동원부에서 그 입대 장정들을 이제 일괄 관리를 하죠. 그래서 군사동원부에서 그 학교에다가 이제 신체 검사를 통보해주고 신체 검사 받은 다음에 합격을 한 학생들을 그러니까 3월 달에 이제 합격 통지를 하면은 4월 달 어느 날 이제 군에 입대를 하거든요. 그때 매주 이제 장정들을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죠. 도망갈까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입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요. 네, 그러면 북한군은 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군 복무관에 휴가도 없고 또 예. 사실상 부대 위치가 또 민감할 것 같은데 예. 그럼 부대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에서 일단 이제 각 부대별로 소요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인민무력부에서 군사동원부에다가 이제 통보를 해주죠. 할당을 해주죠. 각 그 시군 도에다가 할당을 해주는데 이거는 북한은 해군 공군이 뭐 특별히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해군 공군도 하나의 군단처럼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군단부터 12군단까지 그다음에 해군 공군 특수전 뭐 이렇게 쭉 하는데 그 구역 군사동원부에서 자기들이 이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작이 많이 이루어지죠. 이제 뇌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좀 있는 자식들은 저 강원도 1군단이나 제일 열악하거든요. 강원도 네, 1군단. 그렇죠. 그런 데를 안 가려고 이제 동원부에다 뇌물을 쓰고 이래서 다른 좋은 데로 빼고. 그게 결국 돈 없고 농민 노동자 자식들만 이제 그런 데로 가는데 이 북한은 참 재미있는 게 부대 배치를 정반대, 이게 지역적으로 정반대에다가 배치를 하는데 함경도 출신은 황해도로 보냅니다. 강원도 출신은 평안도로 보내고 평안도 출신은 강원도로 보내고 왜냐하면 네. 그 탈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은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이 가까우면 탈영을 하니까 강원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평안도로 배치를 받았다 그까지 가려면은 기차 타고 한 열흘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교통수단이 열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아까 신체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기준이 낮아서 다 갈 것 같기는 하지만 군대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많죠. 지금 네. 왜냐하면 영양실조 그다음에 못 먹어가지고 많은 병이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장애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못 가고 또 한 가지는 성분이 안 좋으면 안 보내요. 그러니까 탈북을 했다가 온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보내는데 과거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군대를 안 가면은 사회에서 완전히 그 기피 대상자가 돼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당원도 못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군대를 가려고 했죠. 근데 요즘은 군대를 안 가도 직장 생활 안 해도 시장에 장사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자식들이 돈을 써가지고 군대를 안 가기도 하고 또 자해를 해서 자기 몸을 부상을 만들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하여튼 최근에는 가능하면 군대를 안 가려는 풍조가 북한에 만연돼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에서 순조롭게 치러졌는데요. 네, 수험생 여러분, 이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을 텐데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